자, 이제 오늘부터는 20회 기출 46번서부터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주의 문제입니다.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신주의는 일단 먼저 의사 표시에 있어서 원칙적인 효력 발생 시기는 아시다시피 도달주의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 파트에서 상대방 측에서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죠. 최고.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답하라고 최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에 대해서 본인의 그 본인에게 확답을 촉구하는 그 최고 규정, 상대방이 최고를 한다라는 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보게 되면은, 자, 상대방 측에서 최고를 했을 때 본인의 확답이 발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추인 거절로 간주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 격지자 사이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 표시는 예외적인 발신주의를 취하죠. 그래서 격승발이지 않습니까? 격승발.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만 발신주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발신주의 규정이 좀 더 있지만 뭐 그런 것들까지 외우기에는 우리 시간이 좀 쪼들리기 때문에 두 가지만 외우세요. 두 가지만. 자, 그럼 현재 46번 문제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의 승낙. 네, 격승발입니다. 발신주의고요. 자, 기억은 발신주의. 자, 근데 이제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 최고가 없죠. 이것들은 다 이제 도달주의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들은 도달주의 규정이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봐두시고요.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기억밖에 없다. 자, 47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공유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선다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 있죠. 이거는 보존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보존 행위입니다. 자, 한 번 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 주장하는 거 말고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보존 행위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보존 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네요. 그럼 이거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거죠. 국가에 귀속하는 거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공유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공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공유의 특징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때 공유물 분할은 과반수로 정하는 게 아니죠.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협의를 통해 분할이든 아니면은 재판을 통한 분할이든 공유자 전원이 다 참석을 하고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들어가야 비로소 공유물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은 무효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 물권입니다. 자, 원래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요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분산 효력을 가지고 있죠. 공유물에 퍼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에 설정된 담보 물권, 가령 이 담보 물권이 저당권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저당권의 효력은 지분에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 지분 자체가 분산 효력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도 당연히 분산효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근데 현재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이 아니죠. 자, 공유물이 나중에 분할된다고 해도 이 저당권의 효력은요 여전히 분산효인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왜 이러죠? 또 갑자기 바보 같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요물 계약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물 계약은 제가 두 개만 외우라고 했죠. 요물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 계약하고
뭡니까? 현상 광고가 요물계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정답 4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집합 건물 문제인데,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에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 혹은 압류 등의 효력입니다. 대지권, 여기서 나오는 대지권 같은 경우는요, 종된 권리입니다. 자, 대지권이 종된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지권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야 되겠죠. 미치지 않는다는 틀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자, 집합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자, 가령 여기 한 동짜리 건물이 있고요. 자, 한 동짜리 집합 건물에 대해서 이제 한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가령 304호가 있는데 304호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은 현재 304호라고 하는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요 소유권은요, 자, 요렇게 계단이 있을 때, 요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부분이겠죠. 공용 부분. 자,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할 대지 사용권. 자, 이것들이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이 304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그 소유권은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 묶여서 함께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처분의 일체성이다라는 개념인데, 가령 갑이 304호 전유 부분을 을에게 처분한다면, 자, 을을 밑에다 그려볼까요? 자, 갑이 304호를 을에게 만약에 처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304호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 전유 부분에 딸려 있었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하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까지 함께 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유 부분이 주된 쪽이고, 그리고 공용 부분과 대지권은 이제 종된 것으로서 따라오는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가령 이제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304호 요 부분을 어떤 사람이 뭐 가령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그 담보 물권인 저당권의 효력은 공용 부분에도 미치고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고 다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가령 이제 304호 전유 부분이 뭐 압류가 들어갔다면은 그 압류의 효력도 공용 부분에 미치고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고 다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1번 선다가 바로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2번 선다 같은 경우는요, 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약. 자,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자,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요, 부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 4분의 3 맞습니다. 규약 변경 의결권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매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인데요. 자,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연체료 같은 경우는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관리단 같은 경우는 당연 설립 기관입니다. 자, 별도의 조직 행위가 없더라도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단은 참고적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1번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이제 50번 문제 가보죠. 계약금 문제네요. 자, 옳은 건데요. 1번에 계약금 포기를 통해서 계약을 해제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가령 뭐 법정 해제를 하든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죠. 원상 회복 의무는 왜냐면 계약금 해제를 할 때는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 계약금으로 끝내는 거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는 생기지 않죠. 자, 그리고 뭐 추가적인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죠. 이건 이제 법정 해제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하는 해제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죠. 없다? 틀렸습니다.
자,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를 한다라는 그 규정 자체가 어차피 임의 규정이라서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거기에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종된 계약입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채무 불이행은 없습니다. 임의로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자, 5번 산다 같은 경우는 계약금 수령했던 매도인 쪽에서 해제를 한다. 자, 이 경우는 그 수령했던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을 제공까지 해야 되는 건데, 매수인이 해제당하기 싫다라고 해서 수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공탁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 다 틀렸고요. 정답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